애니메이션 인트로, 회의하는 사람들, 아이들 손잡은 선생님, 드론과 AI,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과학자와 커피 자동 머신, 요리사가 차례로 뜬다. 이어서 타이틀, 혁신이 답이다. 식탁 위를 채우는 농산물이 가득한 마트. 월급 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 장바구니 물가 중에서도 유독 체감되는 것이 바로 과일값입니다. 급작스러운 기후변화와 농촌의 인력 부족까지 더해져서 그야말로 금값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 사는 게 참 힘들거든요. 지금도 라오스에서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있기도 한데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상당히 힘듭니다. 낮 기온이 너무 덥고 또 밤낮 일교차가 없어가지고 당도를 높이는 데도 어렵고. 기후변화부터 인력까지 난항에 빠진 과수농가의 혁신을 위해 발벗고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방제면 방제, 제초면 제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해내는 농업 로봇의 혁신적인 탄생. 기존에 생산되는 농기계가 아니라 어떤 지능을 부여를 해서 혼자 무인 농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정밀 농업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총체적으로 모아놓은 농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거운 일도 척척, 번거로운 일도 쉽게 해냅니다. 인공지능과 첨단 신기술로 탄생한 똑똑한 일손. 과수농가의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킨 맞춤형 혁신 정책을 소개합니다. 서브타이틀, 미래 농업을 만들어가는 인공지능 로봇. 대한민국의 농업 혁신을 선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이곳에는 농업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끝없이 도전하며 미래를 연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애쓰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국환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기존 농기계에 지능을 부여해서 어떤 농작업을 무인화한다던가 자동화하는 그런 어떤 첨단 농기계와 농업용 로봇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도, 김국환 연구관이 걸어온다. 하지만 혁신을 위해 씨름해야 할 곳은 책상만이 아닙니다. 이른 아침 출근과 동시에 바쁘게 발길을 옮기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 로봇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시험을 하러 지금 이동 중입니다. 그 실험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네, 저희가 이제 실험할 수 있는 그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지금 로봇들이 비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시험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책상과 컴퓨터가 있는 사무실과는 전혀 다릅니다. 직접 실험하고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연구실이 주요 근무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농촌이 스마트팜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농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수요를 토대로 기술을 개발합니다.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모인 팀원 모두가 농업용 로봇 개발에 애쓰고 있습니다. 김국환 연구관. 저희가 이제 연구 사업을 하는 그 기계들을 시작기를 저희들이 만들고 그것들을 좀 보관하면서 저희들이 단순한 시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기계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단순한 수리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기초적인 시험은 여기서 수행을 하고 간단한 동작이라든가 아니면 뭐 센싱되는 것들 정보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한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보완된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 가져와서 개선 보완하는 이런 어떤 저희들한테는 되게 좀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미 농업 현장에서 다양한 농기계가 활용되고 있는데 어째서 농업용 로봇이 필요한 걸까요? 최근에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농업 같은 경우는 전체 국민 대비 농업 종사하시는 부분들이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이 대략 한 44% 이상이 됩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을 수 없는 농업이지만 농촌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23년부터 이미 50%를 훌쩍 넘었습니다.
농촌에서는 정말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거를 대신하기 위한 기계들이 이제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거에서 멈추지 않고 일할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무인화라든가 지능화들을 토대로 사람이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기계 스스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확보함으로써 식량 공급이라든가 이런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승우 연구원. 농촌 인구가 많이 고령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신체적으로 많이 이제 어려워서 자동화가 저는 필수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농업 종사자가 자칫 잘못 다루다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농기계인데요. 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리한 농업용 로봇을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다양한 테스트 모델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는데요. 김국환 연구관. 농업용 로봇이 저희들이 설계하고 제작한다고 해서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이제 그 설계와 그런 시작기를 제작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그걸 개선해서 최종 모델이 나오는 형태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는 제초 로봇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초 로봇을 시작할 때 처음 개발했던 어떤 모습 중에 하나이고요. 그것들을 개선 보완해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형태의 제초 로봇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 보완해서 만들었습니다. 농업용 로봇에는 다양한 첨단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무인 자동차에 쓰이는 위성 항법 장치부터 자율주행을 위한 AI, 장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IoT와 같은 스마트 기술을 융합해서 농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 제초 로봇의 경우는 위성 항법 장치를 통해서 미리 경로를 설정해서 자율주행하면서 제초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보시는 이 앞에 달려있는 이 안테나가 GPS 정보를 활용해서 이 현재 로봇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 센서의 경우는 이 정밀도가 그 측정 오차가 2cm 정도로 굉장히 정밀합니다.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이 레이저 센서를 통해서 저희 앞에 장애물을 인식하고 1.5m 내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스스로 멈춰서 이 장애물이 사라지고 나면 그에 맞춰서 다시 작업을 재개하는 형태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까다로운 기술을 다루는 혁신 정책인 만큼 개발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한데요. 윤창호 연구사. 이 화면은 저희가 지금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장애물 감지라든지 어떠한 물체를 감지할 때 필요한 알고리즘을 이제 설계하기 위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각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열별로 그 선 같은 게 이제 과수열이고요. 바둑판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 바둑판을 이제 그리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그리드가 사과 농장에서 찍어온 건데 사과 농장은 4개의 이제 칸이 한 줄을 이제 줄의 간격을 이제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면 4m의 이제 간격이 과수열로 이제 예상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과일을 손상 없이 수확할 수 있는 정밀한 기술의 수확 로봇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장호승 연구사. 아주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로봇이라는 게 사람 대신에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높은 곳에서 딸 수도 있는 거고, 제초를 하더라도 제초할 때 모래나 이런 게 튀는 게 사람한테도 영향을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로봇이 대신한다면은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많은 편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은채 농기계에 연구원. 비해서는 이제 로봇을 사용한다면은 그만큼 좁은 공간이나 이런 쪽에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로봇 중에서 수경 재배나 이제 시설 재배 쪽에서는 레일을 타고 운반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니까 그만큼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이재은 지구 연구원. 온난화 때문에 재배는 작물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전에는 재배하지 않았던 작물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농사짓던 분들이 재배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를 통해서 그런 작물에 대해서 맞춤 로봇을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된다면 기존 농민분들이 크게 많이 모르시더라도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을 마친 뒤 함께 모여 회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진행한 실험 결과를 공유하고 보다 나은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건데요. 긴 시간 동안 실험과 회의를 반복할수록 한 발자국 더 과수농가의 자동화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정밀한 작업이 요구되는 과정인 만큼 고려해야 할 것도 많다는데요. 김국환 연구관. 과수원에 적용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역시 과수원의 어떤 환경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 환경에 맞게끔 로봇의 크기라든가 작업 형태, 기계의 어떤 농작업기의 설계들을 저희들이 같이 진행하고, 이제 로봇이다 보니까 그 로봇을 활용한 어떤 주행이라든가 그 작업의 어떤 그 부분, 그리고 안전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는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하나의 과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보통 3년 정도 저희들이 과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꾸준히 연구하고 개선해온 농업용 로봇이 드디어 출시에 가까워졌습니다. 약재 발포를 위한 방제 로봇, 잡초를 제거하는 제초 로봇, 짐을 나르는 운반 로봇까지 최종 모델을 발표하며 진행한 기자회견을 향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김국환 연구관. 노지라고 하는 이 실외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농기계에 부여해서 자율주행 농기계에 대한 어떤 기술들을 개발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자율주행 트랙터라든가 아니면 기존 농기계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조향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을 완료를 하였고요. 그러한 기술들은 업체에 기술 이전이 돼서 지금 산업화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과수원에서 저희들이 자율주행 기반으로 무인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제초와 운반, 방제할 수 있는 로봇들을 지금 현재 개발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로봇은 앞서 봤던 제초 로봇과 운반 로봇의 기능들을 합친 로봇입니다. 제초 로봇에 운반 로봇을 더해줌으로 인해서 제초하는 기간에는 제초를 하다가 제초를 안 하는 그 시간에는 운반차처럼 저희들의 작업자를 따라다니면서 운반 로봇의 어떤 그 기능들을 같이 부여해 줌으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제작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농업용 로봇의 성능은 어떨까요? 자율주행부터 인공지능 AI까지 탑재되어 있는 농업용 로봇의 진가가 궁금해지는 순간인데요. 무거운 짐을 싣고 이동하는 목적의 운반 로봇. 기존의 농기계는 단순히 운전을 통해 짐을 옮기는 도구였다면 운반 로봇은 전혀 다른 성능을 자랑합니다. 운전을 할 필요도 방향을 조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걸음을 옮기자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라도 달린 듯 등 뒤로부터 일정 간격을 유지한 채 따라오는데요. 멈추면 함께 멈추고 걸음 방향을 바꾸면 다시 뒤쫓습니다. 가고 싶은 방향대로 그저 운반 로봇 앞을 걷는 것이 전부입니다. 운반 로봇은 대체 어떻게 사람의 움직임을 완벽히 인식해서 뒤쫓을 수 있는 걸까요? 김국환 연구관.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반 로봇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람이 끌거나 아니면 뭐 동력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조종해서 움직이는 형태는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카메라하고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작업자를 인식을 하고 그 작업자를 계속 따라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로봇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편하게 자기 작업을 수행을 하고 그에 맞춰서 로봇은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 뭐 수확한 물건을 따기 위해서 사람이 기계를 이동을 시켰다가 멈추고 다시 작업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은 사람대로 계속 작업을 하면서 로봇이 따라오기 때문에 작업의 편의성을 굉장히 향상시켜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반 로봇이 사람의 뒤를 쫓았다면 제초 로봇은 앞서 걸을 필요도 따라다니며 지켜볼 필요도 없습니다. 리모컨을 통해 손쉽게 조종하거나 입력된 길을 따라 스스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퉁불퉁한 노면으로 인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완충 장치를 적용하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지면에서 받는 충격을 최소화해 굴곡진 노면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죠. 농업 로봇의 장점은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기존의 농기계와 달리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사용합니다. 로봇에 전선을 꽂는다. 운용 비용이 낮아지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기술입니다. 김국환 연구관. 저희가 개발한 제초 로봇, 운반 로봇, 방제 로봇 모두 이제 기존의 어떤 농기계들이 엔진을 사용해서 하는 반면에 이제 저희는 이제 뭐 탄소 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친환경인 전기를 사용한 동력원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연속 작업 시간은 5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얘를 5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 최대 8시간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연속 작업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5시간 정도를 저희가 권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어느덧 성큼 다가온 가을. 오랜 시간 개발해온 농업 로봇과 함께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충청북도에 위치한 농업기술원인데요.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이곳에서는 직접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종의 재배와 연구는 물론 기술 연구에도 활용되는데요. 첨단 농업의 발전을 위해 혁신 정책들이 실현되는 곳이죠. 과수원에서 검증된 기술은 농가에 적용되어 농업의 미래를 열기도 합니다. 윤창호 연구사. 예, 여기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고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수원 중에 사과 농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오셨어요? 오늘은 그 로봇 3종, 운반 로봇, 제초 로봇, 그리고 방제 로봇 3종에 대해서 현장 실등구하고 오늘 농업인들께서 또 방문해 주신다고 해서 이 로봇 3종 로봇을 보고 피드백이라든지 어떤 조언을 들으려고 오늘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과 농업에 종사 중인 농업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농업의 미래인 로봇시연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이게 경사가 줘도 문제는 없나요? 몇 도까지 좀? 주행 경사는 지금 농기계 검정으로 30%까지 주행 검사 진행을 했고요. 지표면까지 완전히 그 제초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입니다. 정희종 이사.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농업 환경에서 기체가 얼마만큼 잘 적용이 가능한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농법하고 다르게는 그 무인화돼 있는 기체다 보니까 어떤 이제 안전 사고나 또는 이제 작물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호 대책을 강구를 하고, 기존 시장에서 원활한 어떤 그 시장 진입을 위해서 가격 경쟁력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컨 하나면 끝. 손쉬운 조종만으로 제초 로봇이 움직입니다. 식물의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것은 물론 병충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잡초를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제거하는데요. 지면과 가깝게 베어내는 로봇. 봄부터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 쉴 새 없이 자라는 잡초와의 전쟁이 이제는 제초 로봇의 몫이 되었습니다. 정희종 이사.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모든 게 전동화되어 있다는 부분. 노동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인화 쪽으로 많이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떤 그 장애물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회피, 이런 이제 안전화 대책 쪽으로 좀 많이 그 중점을 두고 있는 제품입니다. 기존의 제초 농기계는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지만 안전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제초 로봇의 안전성은 어떨까요? 회전하는 날이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제초를 위해 정해진 루트에 장애물이 서 있다면 과연 제초 로봇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봅니다. 제초 로봇이 다가온다. 정해진 루트임에도 장애물을 발견하자 별도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멈추는데요. 탑재된 라이다 센서 덕분입니다. 정희종 이사. 기체 주행하는데 뭐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거리 안에 들어오는 장애물 또는 사람을 판단을 해가지고 기체가 자체적으로 정지를 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차단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성을 그만큼 확보를 하고 작업이 가능한 거죠. 약제를 발포하는 방제 로봇은 내부에 액체가 소진됐을 때 정해진 충전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로봇이 있는 과수원까지 갈 필요 없이 스스로 잔량을 체크해서 충전 구역으로 향하는 건데요. 과수원은 나무 사이의 간격이 좁고 가지와 잎이 자라 있어 드론이나 차량으로는 약재를 꼼꼼하게 분사하기 어렵습니다. 약재와 함께 나무 사이를 직접 다녀야 한다. 그러다 보니 많은 양의 약재를 소지하고 과수원 구석구석을 다녀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자율복귀 기능과 500리터에 달하는 약재 저장량을 통해 더 이상 힘들게 방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건우 팀장. 지금 자율주행이 되는 사과 방제기고 현재 양액은 500리터를 적용했고요. 최대 동작 시간은 5시간 구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방제 높이는 5m까지 방제를 할 수 있고요. 한번 500리터 충전을 해서 한번 방제를 하게 되면은 지금 구동 시간은 한 30분 정도 구동할 수 있고요. 기존 SS기는 같은 용량의 SS기는 약 15분 정도 방제를 하는데 저희는 동일한 속도로 간다는 가정하에 30분 방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는 객관적으로 한 2배 정도 효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oT 기능을 통해 방제 로봇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다양한 농업 로봇이 시연이 계속될수록 관심이 더욱 커져가는데요. 숙련자가 아닌 초보자도 손쉽게 다룰 수 있어 운영이 쉬운 것도 큰 장점입니다. 박건우 팀장. 조작하지 않는 그런 편리함이 있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제 하나에서 10가지 다 방제를 하고 마무리까지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초보자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제 로봇이 나무에 약을 뿌린다. 나무에 오래 매달려 있는 과일은 성장 특성상 특히 병충해에 약한데요. 그러다 보니 효율적인 방제 로봇이 과수원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력 부족과 고령화를 타개할 수 있는 스마트한 혁신 정책. 직접 마주한 농업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홍계영, 사과 농업인.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지금 SS기 농약 처리하는 것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농약을 우선 마스크를 하고 해도 농약을 직접 맞잖아요. 저거는 안 맞으니까 꼭 필요하네요, 저기. 원희숙. 그러니까 뭐 풀 같은 거 경우도 많이 나잖아요. 비만 오면 작물은 잘 안 크는데 풀이 엄청 자라거든요. 그래서 풀도 자동으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기계 보고서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방제 로봇이 과일의 성장을 돕는다면 수확을 돕는 것은 운반 로봇인데요. 300kg까지 적재해 이송이 가능한 로봇은 앞으로 농촌에서 여러 사람의 몫을 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이다 센서를 통해 농촌에서 톡톡히 제 몫을 할 예정. 1년 내 정성 들여 갖고 온 노력이 열매로 맺히는 수확 시기. 가장 많은 일손이 필요할 때인데요. 운반 로봇이 함께하는 과수원의 풍경은 조금 다릅니다. 탐스럽고 실한 과일을 실으면 끝. 과일을 옮기기 위해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먼 길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밀 위성 항법 장치와 라이다 센서를 활용해 작업자와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이동하는 데다가 원하는 이동 경로를 설정한다면 작업자가 없이도 무인으로 나르고 과일 상자를 저장소까지 옮긴 뒤 다시 과수원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성인 남성 몇 명분의 1을 거뜬히 해내는 모양새가 마치 농촌의 새 식구 같은데요. 직접 농업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시간, 정책에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요? 윤창호 연구사. 농원님께서 만족스럽게 보셨던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제기가 그 로봇화가 됨으로써 자신들의 이제 건강, 즉 농약을 먹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신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뿌듯함을 느꼈고, 다만 추가적으로 사과 농장의 현재 이제 그 재배 추세와 그거에 맞춰서 로봇이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 방향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이제 얻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김배선 농업인. 일손이 부족한 데는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엄청 좋다가도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언제 다 하지? 이런 생각은 좀 했거든요. 진짜 제 기발한 아이디어다 했는데 속도감이 좀 없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박희완. 생소한 면도 많은데 앞으로 이제 기교가 되겠죠, 시골 자체가. 그래야지 인력도 부족한데 저런 게 대신할 수 있고,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무실. 농업인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능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로봇을 출시하기 위한 시간인데요. 회의하고 있는 연구원들. 이렇게 시연과 수정, 그리고 회의를 거칠 때마다 과수농가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하지만 농업 로봇이 사용되는 곳은 농업 현장만은 아닙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농업 로봇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해 제초 로봇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라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제초 로봇이 필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김국환 연구관.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제초 로봇을 사용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을 관리하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농약을 살포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물 자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력이 보통 작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인력으로 제초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유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실제 제초 작업을 이렇게 수행하는 어떤 형태들에 대한 기술 교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계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겠다라는 피드백을 좀 받은 상태입니다. 오랜 시간 농업은 우리 삶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농촌의 고령화 그리고 예전과 다른 날씨 변화 속에서 우리의 식탁도 먹거리 물가도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타난 농촌과 소비자를 위한 혁신. 최소한의 인력과 노동으로 양질의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농업 로봇은 농촌을 위한 혁신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정성과 기술이 만나 만들어가는 더 나은 농업 환경. 농촌의 든든한 새 식구가 될 농업 로봇들은 농업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발판이 될 텐데요. 불편함을 없애고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정책. 21세기 농업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대한민국의 혁신 정책을 응원합니다. 김국환 연구관. 여러 가지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소속돼 있는 저희들 연구원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좋은 시선으로 많은 응원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이틀 혁신이 답이다. 다음 시간에.